갑성 혈관 질환의 위협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경외과의 하루는 정신없이 바쁩니다. 뇌혈관 환자들을 30년 넘게 치료하고 있는 한영민 교수는 이른 아침 환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뇌졸중 환자들이죠. 이렇게 뇌출혈, 뇌경색.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서 생긴 뇌경색 환자들이 꽤 많으시고, 그다음에 뇌출혈, 이제 출혈성 뇌졸중 환자 꽤 많습니다. 네, 젊은 환자들도 꽤 많은데요. 괜찮아요, 잘? 이제 오른쪽 혈관 문합 수술을 한 거예요. 잘 됐고, 이제 오늘부터 잘 걸어 다니자고. 처음에 두통이 심해갖고 다리에 힘이 막 빠지고 이 손을 쓸 수 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딱 이렇게 서 있으면 한쪽으로 기울고 다리에 힘 빠지니까 넘어지고 주저앉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혈관 질환.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할 수도 있었던 아찔했던 순간이었다네요. 설혜 씨처럼 30대 청년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뇌혈관 질환 환자들로 오늘도 병원이 북적이는데요. 50대 딸의 보호자로 병원을 찾았다는 70대 어머니도 계십니다. 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나를 보고 엄마 왔어 하면서도 막 이걸 돌려요, 손을 막 이거를.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엄마 몰라, 나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이러지 이래. 검사 결과 뇌출혈이 일어난 상황이었는데요. 터진 혈액이 신경을 건드려 몸이 마음대로 움직였던 겁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큰일 날 뻔했던 상황. 천만다행으로 빠르게 수술을 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회복도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어지럽고요. 그리고 이게 손이 잘 안 되니까 이것도 조금 그렇고 그래요 지금. 그 처음보다는 좀 나아진 저기 거지. 안 아픈 상태하고는 아니죠. 이제 어찌 애가 죽었다 살았던 애니까 나는 진짜 지금 이렇게 살아준 것도 고맙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얼굴이 좀 해숙해지셨네. 그래요? 괜찮아요. 네. 말씀하시는 건 많이 좋아졌고. 아, 좋아졌지. 젊은 분이 막히면 아주 좀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종이 오면 오히려 젊은 분들은 뇌가 그 우측이 안 돼 있고 탱탱하기 때문에 뇌 부종이 있었을 때 그 잘 견디질 못해. 안녕하세요. 젊은 나이라 더 위험할 뻔했던 효선 씨의 뇌출혈. 치료가 잘 끝나 정말 다행입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뇌졸중이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맥경화죠. 동맥이라는 그 혈관이 흐르는 파이프에 자꾸 뭐 이제 이 기름기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혈관 내벽에 침착돼서 혈관이 좁아지고 경화, 딱딱해지고 하다 보면 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뇌경색이 발생하죠. 기름기와 찌꺼기들로 혈관이 좁아진 모습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동맥경화가 와서 여기가 좀 일부된 여기 혈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이게. 이거 봐야지 이게 기름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플라크라고 해요. 우리 치석을 뭐라고 해요? 플라크라고 해요. 왜냐면 딱딱한 거야 이게. 딱딱하죠. 플라크야 플라크. 그래서 카로티드 플라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동맥 플라크. 저 정도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건가요? 아니 다 막혔잖아 이건. 이런 찌꺼기들로 혈관이 꽉 막히면 수술로 뚫어주는 수밖에 없는데요. 수술이 늦어진다면 순식간에 심장이나 뇌로 혈액이 가지 않아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빠른 치료가 급선무입니다. 연세가 어느 정도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성인병들이 좀 있으세요.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고지혈증. 연말연시에 회식하면 운동을 안 하시고 뭐 보통 성인병에 대한 이 철저한 그 조절 안 하시고 이제 약조하시고 뭐하고 하니까 이 당연히 뇌졸중, 혈관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됩니다. 예.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중년이라면 요즘처럼 모임이 많은 상황에 혈관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죠. 졸중. 이 졸자가 갑자기 졸자예요.
전조 증상이 있으면 좋은데 없는 환자들이 많고 그러다가 졸지에 생기는 게 뇌졸중이죠. 이 영어로도 스트로크 그 아포플렉시,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지내다가 혈압이 높은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졸지에 오는 게 뇌졸중이죠. 뇌에는 혈액을 공급하는 미세한 혈관들이 많은데 큰 혈관이 막히면 뇌로 가는 작은 혈관에 혈액과 영양이 전달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러한 모든 성인병들이 우리가 겉으로 증상이 확 나타나야지 병으로 인식하는데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것을 정상으로 여기던 시절도 있었어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했고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인데 고혈압성 뇌출혈로 사망하셨거든요.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혈압 관리에 있다는데요.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은 오랫동안 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혈관이 변성이 돼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수도 파이프 압력 높은 채로 오래 방치하다 보면 터지는 것처럼 이제 고혈압성 뇌출혈은 이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가장 페이탈한 위험한 합병증이거든요. 근데 양이 적게 출혈을 하면 괜찮은데 이 혈압이 높은 상태로 출혈을 하고 혈압이 또 높은 게 금세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터진 그 뇌출혈이 계속 재출혈하고 양이 커지고 해갖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해도 이미 뇌가 많이 손상돼 있기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죠. 사망률이 높아요. 나이를 먹으며 조금씩 막혀가고 있는 우리의 혈관. 갑자기 찾아오는 뇌졸중이라고 해도 크고 작은 신호들은 있기 마련 아닐까요? 뇌졸중이 걱정된다면 이것을 기억하면 된답니다. 패스트. 패스트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 뇌졸중 학회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러이러한 증상이 생겼을 때 빨리 병원 가라라고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건강 캠페인에서 나온 거죠. 페이스, 얼굴에 감각 이상하든가 뭐 둔하든가 그다음에 팔이 좀 힘이 빠진다든가 스피치, 언어 장애가 생긴다든가 했을 땐 빨리 병원 가라. 그때만 해도 빨리 오면 이 적절한 시간에 치료할 수 있죠. 안타깝게도 뇌혈관 질환 환자들은 지금도 매일같이 생기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뇌혈관 질환 환자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혈관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막힌 혈관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또 다른 장기는 바로 심장인데요. 심장내과 안태훈 교수는 대한심장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국내의 다양한 심장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손 저리진 않으세요? 증수를 했는데 아마 다행히 그래도 혈관이 50% 정도밖에 협착이 안 돼서 지금부터 동맥계량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아침 7시 한 반 정도 돼가지고 갑자기 가슴 통증이 엄청 심하게 오는 거예요. 한 20분간. 그래가지고 통증이 왔다가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육류를 좀 매일 먹다시피 한 게 거기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운동은 꾸준히 했는데 식습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통증을 방치하지 않고 빨리 병원을 찾은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면 무엇보다 빠른 치료가 중요한데요. 오늘 수술대에 누운 환자분 역시 심장 혈관이 심각하게 막혀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최근에 환자분이 당뇨가 오랫동안 있었던 분인데 흉통으로 내원하셨어요. 점점 심해져서 오셨는데 우리가 검사에서 CT 같은 거 먼저 찍어봤거든요. 여기 이제 혈관에 보면은 혈관이 이렇게 나눠지는 혈관이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심하고 오른쪽 혈관이 또 완전히 막혔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시술 방법이 결정되는데요. 상태가 비교적 괜찮다면 시술 없이 약물로 막힌 부위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무조건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막힌 혈관을 넓혀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도록 하는 스텐트 시술이 보편적으로 많이 시행되는데요.
의료 도구의 발달로 최근에는 혈전이 잘 생기지 않는 스텐트 시술이 가능하답니다. 얼마 전 심장혈관 시술을 받은 69세 장양순 씨. 평소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걸 알았지만은 심근경색으로까지 이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답니다. 장영수 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숨도 요즘은 안 차시고? 예, 좋습니다. 덕분에 그냥 너무나 편안히 잘 살고 있습니다. 아직 당뇨라는 게 오래되다 보면은 혈관에 자꾸 병이 생기거든요. 그런 관리를 이제 잘하는 게 앞으로는 이런 병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한번 아픈 이후로는 자주자주 교수님을 만나러 오신다는군요. 맥도 정상 맥이고요. 계속 이게 목이 아픈 증상이 계속 지속해서 아무래도 심장 문제인 것 같아서. 특이하게도 통증이 목에 나타났다는 양순 씨. 병원도 이비인후과부터 찾았답니다. 첫 번 증상 온 게 요 동네 여기가 너무 찢어지게 아파요. 밤에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첫 번에는 이비인후과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비인후과에서 아무 증상이 없다고 약을 주셨어요. 약을 먹고 났는데도 더 해요. 시간이 갈수록. 여기가 찢어지게 아프고 답답하고 숨을 쉬면은 막 쪼이고 이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양순 씨는 고지혈증을 오래 앓았는데요. 콜레스테롤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흡연이나 당뇨보다 이상 지질혈증이 있는 경우가 심근경색의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제 고지혈증이 이제 오게 많이 진행되면 이 자체도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성산소가 이제 증가되면서 염증 세포도 증가되고 이런 것들 자체가 고혈압도 시키고 혈관도 내피속도 망가뜨리고 이런 또 당뇨도 또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맥경화를 진행시킴으로써 혈관이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결국은 이런 관성동맥 질환 굉장히 위험한 거죠. 돌연사라는 것은 갑자기 여러 가지 유혹이 있겠지만은 그중에 많은 부분이 급성 심근경색증입니다. 한 시간 내에 갑자기 뭐 사건이 발생해서 이제 돌연사는 사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입니다. 이게 진행할 수 있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심장질환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나는데요. 콜레스테롤 관리가 더욱 중요한 요즘입니다. 심내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많은 요소 중 콜레스테롤 등 조절할 수 있는 인자들을 잘 조절하는 것은 꼭 실천해야 할 요소인데요. 나쁜 콜레스테롤 그러면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그러면은 HDL 콜레스테롤 하는데,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콜레스테롤 자체가 필요한 요소긴 한데, 이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결국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혈관벽에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혈액 속 LDL은 혈관벽에 쌓여 혈관을 좁히는 주범인데요. HDL은 청소부 역할을 하며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가져갑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이제 청소하는 콜레스테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혈중에도는 잉여 콜레스테롤 갖다가 잡아다가 간에다가 데려가서 대사시키는 그런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HDL 콜레스테롤은 높으면 좋고 LDL 콜레스테롤은 낮으면 좋은 게 이제 정설이죠. 찌꺼기를 남기는 LDL과 청소하는 HDL. HDL 수치를 높이면 LDL의 수치가 낮아지는 것은 따라오는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에 따라 콜레스테롤 관리 목표가 달라지는데요. 위험 인자의 위험도에 따라 LDL을 더 낮게 관리해야 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면 LDL을 50 이하로, 경동맥 질환이 있다면 70 이하로, 당뇨가 있다면 100 이하로, 가족력이 있고 완경이 있다면 130 이하로 유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기저 질환에 따라 위험도를 나눈 LDL 관리 목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50 이하라도 안심할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수치를 낮추면은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지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를 계산해가지고 목표가 얼마다 설정해가지고 그렇게 맞춰서 잘 치료를 하면은 상당 부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을 꽉 막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혈관 속 찌꺼기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